매달 말일이면 여러분들께 이런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해드렸어요. 11월 포트면 언제? 10월 말에 11월 포트를 오픈해 드렸겠죠. 10월 말에 시장 2277.99포인트였습니다. 다들 2000포인트 깨진다 할 때 윤종도 혼자 무슨 소리입니까? 3000, 3300 그 이상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올 겁니다. 결론은 시장 17% 올라오는 동안에 52%, 현대차 25% 비중.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라는 거예요. 제발 좀. 이 포트폴리오 보면은 지금도 맨날 고개를 절로 저어요. 야, 내가 지금 손실이 얼마인데 이런 포트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? 계좌 수익이 시장 대비 월등해요. 응? 지금 잠깐 봤더니 그 내용이 나와. 야, 큰일 났네. 뭐가? 이스라엘이 오늘 공격한다는데? 또 불확실성이 터져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1, 2% 빠진다?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추풍낙엽이죠. 그냥 막 곤두박질 치잖아, 솔직히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변동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비중이 23%가 넘는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비중이 6%가 넘는 하이닉스나 또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? 2%대, 3% 수준까지 2%대죠. 2%대의 현대차나 이런 종목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1, 2%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또 1, 2% 밀린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 종목군들의 변동은 극히 제한적이에요, 사실. 왜? 이들이 급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 자체의 지수가 급락을 하죠. 이들은 아무리 많이 밀려봐야 시장 대비 1.5배에서 2배 정도 밀립니다. 그러니까 시장 1, 2% 빠진다고 해도 내가 현대차, 삼성전자, 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지가 3, 4% 빠지겠다. 이 정도 수준이.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. 오늘은 뭐 초강세로 마감을 했고. 응? 근데 그 이외의 변동성 종목 자칫 잘못 들어가면 그냥 이슈만 있는 종목 자칫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주구장창 무너져 내리죠. 그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뛰어난 종목. 잘 보세요. 지수를 견인하기 위한 흐름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두 종목 합쳐서 30%인 종목.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. 우리나라를 매겨 살리는 그런 기업. LG에너지솔루션, LG화학의 지분이 몇 프로예요? 82.81%. 81.8인가? 한 80%가 넘어. 그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지금 블록딜 이외에는 장래 매도가 안 나오죠.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형편없어도 솔직히 이게 무슨 실적이야. 이 전망치도 더 하회될 수 있어요, 지금. 실적이 이 수준인데 저 87조 말이 돼. 근데 주가 안 밀리잖아. 유통 물량이 없어요. 삼성바이오로스 외국인과 대주 지분이 92%, 93%, 94%에 달해요. 외국인 가격이 94%에 달해. 그러니 주가가 밀리냐고. 뭐 밀릴 수도 있어. 유통 물량 없다 안 밀리진 않아요. 근데 밀린다 안 밀린다를 떠났고 이 두 종목이 지수를 땡길 수 있냐 이거지. 이 두 종목의 이 실적을 가지고 어떤 이슈로 이제 전기차 끝났고 뭐 어떤 이슈로 이 두 종목이 땡기겠어요. 결론은 하이닉스, 삼성전자의 이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그리고 저평가 상태 기준, 현대차, 기아의 이 엄청난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, 순이익 12조, 순이익 12조짜리 시가총액 51조,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잖아요. 윤정두가 이렇게 목이 쉴 정도로 현대차에서 자동차 몇 대 줘야 되나 한테 공짜로 그냥. 7월 말에 우리가 2차 전지를 싹 전략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요. 에코프로 비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 내드렸잖아.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내드렸잖아. 근데 정점에서 기술적으로 꺾일 때 둘이 합쳐서 시가총액 90조를 넘겼어요. 그때 현대차가 35조, 하이닉스가 70조였어. 근데 에코프로에 90조를 넘기고 있는데 두 종목 합쳐서.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배터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 나와서 800만 원 갑니다. 그리고 지금도 잘 떠들고 다니고 앉아있어. 아휴, 그거를 또 귀담아 듣고 계시면 안 되지.
나머지 누가 시장을 견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주. 그것에 대해서 윤정두의 얘기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.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3년 1월 2일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1위 현대차 2,130만 주면은요 주식수가 2억 1,100만 주예요. 10%를 샀어.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막 5%산 종목만 봐도 이야 외국인이 막 5% 샀다 이러고 따라 붙는데 외국인이 쌍끌이 10.10%를 샀다고요. 올해는요. 올해 순매수 1위야. 2위하고 비교조차가 안 돼. 그게 현대차라는 거예요. 26만 1,000원이라는 가격을 역사적으로 넘긴 날짜가 19거래일 뿐이 없어요. 거래일수로 19거래.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. 그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잡혀있는 위치. 펀드멘탈적인 부분 뛰어나. 심리적인 부분 이게 뭐예요? 모멘텀이죠. 저평가 모멘텀부터 해서 뭐 성장성 모멘텀 다 좋아. 거기에 수급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1위 거래 대금이 약해. 그 거래 대금만 실리면 돼요.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매수와 함께 터져 나가면. 이게 지금 저 PBR 찾기 종목으로서 움직인 겁니까?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저는 솔직히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일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금융당국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공매도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금지를 시켜버리고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더 커져버리고 응? 그리고 무슨 저 PBR을 얘기를 해. 지금 미국의 고금리 속에서 고금리는 뭐다?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, 투기자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. 채권은 안전자산, 그리고 주식은 위험자산 또는 투기자산으로 분류를 해요. 비트코인은 뭐 투기자산이겠지. 근데 고금리에서는 그런 업종군이 갈 수밖에 없어요. 시장이 붕괴되고 무너지면은 저 PBR 종목은 시장이 깨지는데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한다. 그 내용인 거지. 지금처럼 글로벌 증시가 막 폭등하는데 그걸 못 쫓아간 거에 대해서 쫓아가게끔 하려면 그잖아요. 시장이 깨지는데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럼 정부의 정책이 예전 2014년도 때처럼 유보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실질적인 명분이 생기고 각 기업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땡기는 게 아니라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자사주 매입입니다. 또 주주환원 정책입니다. 나중에 주주환원 정책, 저 PBR주들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남발하면은요,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돼요. 굉장히 큰 문제 될 수 있어요. 시민단체가 나서서 아니 왜 돈 벌어서 무조건 그냥 막 배당을 막 해. 배당 막 하면 대주주 배만 그냥 불러지지. 아니 그리고 세상에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가 싫어하는 회사가 어딨어. 뭐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싫어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.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? 상속세 때문에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해?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. 내가 40% 지분 갖고 있는데 주가가 한미반도체 그냥 막 지금 막 피눈물 흘리겠네. 주가가 따블 나가지고 그 기본도 안 되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내용 가지고 그거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부자들은 주가 올라가면 싫어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. 그럼 옆에 참모들이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. 결론은 현대차 기아는 뭐다? 저 PBR 종목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종목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. 이뿐만 아니라 한국전력, KB 금융지주사까지. 지주사가 표면적으로 가장 저평가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. 아니야.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봐봐요. 2월 1일 날 9시 11분에 종목 검색기야. 종목 하나만 내줘봐라. 현대차입니다. 20만 원이네. 이렇게 비싼 걸 사라고. 그렇지. 26만 1,000원까지 올라가.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요? 20만 원을 사서 30% 수익 난 종목이 있나? 잠깐 반짝여서 상한가 하니까 아이고 좋아라. 요만큼 샀는데. 우리는 25% 비중의 현대차 주력입니다. 그렇게 해서 고점 찍고 눌려 있어도 지금 24만 원을 넘기고 있어. 뭐 하나금융지주도 훌륭하죠. 배당까지 감안하고. 현대차 2월 1일 날 포착되고 20만 원에 포착되고 아니야. 실질적으로 19만 3,500원에 19만 4천 원에 포착되고 현대차가 7.79 올라와요. 마찬가지입니다. 21만 8천 원에 포착되고 4.34가 올라와요. 포착되고 난 이후에
마찬가지예요. 23만 4천 원 포착되고 나서 5.04 올라와요. 변동성 매매도 가능한 거야. 이 현대차 하나가. 지난 4월 11일 목요일 날 현대차가요. 저점 대비 9.55%가 올라와요. 이거는 2월 16일자입니다. 왜 무겁다고 생각하세요? 2월 16일 날 25만 2,500원일 때도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. 수급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. 마찬가지예요. 갭에 대한 설정 범위에 교육해드리고 언제요? 2월 16일 날 주봉 차트의 기준에 갭에 대해서 28만 원, 30만 원을 목표를 잡아드렸어요. 지금도 그 목표 주가는 훼손이 안 돼요. 바꿀 이유가 없어. 마찬가지입니다. 거래대금이 터지고 다시금 변동이 나와서 4월 11일 날 저점 대비 얼마? 5.70? 9.55까지 올라. 저점 대비해서 9.55. 포착되고 난 이후에 수익 범위가 7.11이에요. 목요일 날 시가총액 5위의 종목이.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종목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뭐예요? 딱 보는 순간 벌써 주가가 팍 치고 올라왔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? 딱 따라붙으면 내가 따라붙으니까 고점이네.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 윤정두가 매매 사인 나왔어 그랬다고 해서 막 옆에 있는 형들이 야 윤정두 형님이 들어오셨대. 야 우리가 상한가 만들어놔야지. 형님들 나가셔야 되니까. 그렇게 해서 막 여러분들이 10,000원 주고 사면 13,000원 막 만들어주나 누가? 그런 요행수를 바라니까 손실이 나는 거야. 철저하게 실적이 되고 윤정두가 악을 쓰고 얘기하는데 그 악을 쓰고 얘기하는 그 범위에서의 메이저의 수급이 실질적으로 유입돼서 이야 10.10%나 이렇게 해서 매수가 됐어. 야 매수 그대로인데 과하게 밀려있네. 제대로 돌리겠는데 제대로 돌릴 때 수급 들어온지만 확인하고 거래량만 좀 확인하자.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. 기아 마찬가지야. 자사주 매입부터 외국인. 그렇게 해서 기아의 매수 평균 단가의 수준의 기준에서도 목표 주가를 요렇게까지 잡아드릴 수 있다라고 올려드린 거예요. 이건 일봉이고 실질적으로는요. 주봉의 기준이지. 이런 흐름들을 제발 좀 현대차의 기준에서 기아의 기준까지 요 매집의 기준까지 설정 범위 잡으시고요. 내일장에도 현대차 들여보시는